이와 함께 지금 제일 그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원내대표 후보전인데, 사실 이제 오늘 극적으로 우원식 의원이 합류하면서 파파전이 됐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누가 되더라도. 네. 일단 뉴스를 보고 자꾸 저보러 골라달래요. 홍작적으로 골라달래. 아이씨. 송 작가님 고르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돼요. 제가 그 주식 추천 잘못했다가 2년째 욕을 먹고 있는데 정말 제가 고르면 믿으시겠어요? 뭐 그럼 골라보고 기사 내용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를 보면 이제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의원 순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선거는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되죠. 우원식 의원 나오기 전까지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주말 내내 기사를 보는데 조중동이 뭐라고 까냐면 친명 일색의 원내대표 후보래. 예? 그러니까 예? 뭐라고요? 김은계는 원내대표가 하나도 안 나오고 네. 다 친명 일색이라는 거야. 이렇게 뭐 연합뉴스부터 이렇게 썼죠. 친명 중진 사파죠. 아니 친명이 언제 있었어 도대체. 내가 보기에 친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니 기본적으로 재선 의원도 친명 안에 없어요. 아 진짜. 애초에 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정치에 넘어온 게 이제 2년 차야.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일 후배잖아. 근데 어떻게 국회의원 안에 파벌이 그치. 있겠냐고. 초선 의원님인데. 초선도 반쪽 초선이야. 보궐이라서. 그렇죠, 보궐이라서.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친명 중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처분이가 없는 거죠. 아니 저기 기사를 쓰려면 기자가 너무 성의가 없네.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한 번씩만 검색만 해봐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이낙연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배지를 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인 친낙계예요.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근데 친낙 애들이 왜 이렇게 죽지도 않지? 아닌 척 할 수 있는 사람만 뽑은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 정도가 뭐 개파가 아닐 수 있죠. 아니, 아닐 그래서 가능성이 뭐, 높죠.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에 그 강경한 목소리를 이제 그 꾸준하게 내왔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요. 다음번 총선에서 뽑힌 3선 의원들 중에 뭐 박주민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친명계 원내대표가 나올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어쩔 수 없이 소속이 친낙계 의원들 중 안에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넷 중에 누가 낫냐라고 하는 걸 뽑자면, 넷 중에는 그나마 우원식 의원님.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결격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 그냥 남인수는 별외, 그리고 김민석은 에이! 어찌 됐거나 이제 떠돌이 세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정치권에 복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 복귀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민주연구원장까지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내부에서 빨리 승진이라 그래야 되나? 안에 있는 그 영향을 높인 케이스예요. 근데 이러한 역량을 높이고 있었던 기간 중에 누가 당대표였냐 이 말이지. 응? 낙지가 당대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원식, 홍영표, 홍익표, 큰일 날 놈. 큰일 난다. 네, 홍익표, 우원식, 김민석을 놓고 봅니다만, 가장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그나마 낙지 빨판이 덜 묻은 사람은 우원식이다라고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뽑힐 거냐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로 3파전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김민석 의원이 워낙 본인이 뭐 개혁 취지로 하겠다, 내가 경험을 살려갖고 하겠다라고 되게 이제 강경하게 좀 강경한 자기 입장 어필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뭐 반반입니다만, 문제는 아니요.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이 볼 때 우원식과 김민석을 같은 레벨로 보고 있다는 거야. 이건 사람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뽑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의원들이 의원들이 뽑는 거란 말이야. 당원이 뽑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 고쳐 못 쓴다는 말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쳐 쓰고 못 고쳐 쓰고 개과천선할 수도 있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없어. 세워가 사업을 끊지. 없어 아유. 없어. 그건 안 돼요. 그렇군요. 안 끊어지는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지금 3파전 양상으로 흐름에 있어서 김민석과 우원식이 표를 갈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낙지개들이 봤을 때 이제 그 박광 5% 밀었을 때라고 또 달라요. 105표 줄 때라고 또 다릅니다. 그 105명이 줄서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역으로. 그래서 찐수박 이번에 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홍익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기본 홍익표는 30표 이상을 안고 갈 이번 반란표를 홍익표가 고스란히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홍익표도 사실은 뭐 개파색이 막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개파색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홍익표를 걱정하는 거는 검찰개혁에 가장 주저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검찰개혁에 관련한 동의를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러니까 검찰을 매우 사랑하거나 검찰이 사랑하는 자료를 갖고 있거나 뭐 이런 류의 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보이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여당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사실은 검찰하고도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왜 그동안 홍익표 의원이 검찰개혁에 조금 미진했던가. 예를 들어 저는 그동안 이래서 미진했고요. 앞으로는 인정사정 안 보고 제가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추정하겠습니다. 뭐 이런 선명성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치면 나는 그 세 사람 중에 홍익표가 가장 저쪽에 밀려있는 인물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은 홍익표가 가장 높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우원식 의원이 그냥 무난하게 될 것 같아. 우리 마음인 거고 우원식의 개파가 어딨냐고. 우원식 지난번에도 출마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못 나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원식으로 당원들이 표심을 좀 모아줘야죠. 그러니까 당원이 모아줬다고 해서 아니요, 의원들을 압박해야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누구 찍었냐고. 움직이냐는 거지. 누구 찍었냐고, 너 누구 찍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압박을 해야죠. 김민석은 이 사람은 정치계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정신 너무 차려요. 큰 사고도 많이 쳤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입으로야 지금 개혁적인 척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저 부결표 안 던졌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가결표 안 던졌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민석 의원은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저번에 얘기하면서 그랬죠. 갑자기 왜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그러니까 그게 차린 거라고 생각하기 좀 그래요? 얼마 안 됐어. 그 전에 막 이상한 말 너무 많이 했고 큰 사고 친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어떤 세파의 흐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거는 그거는 진정성을 보기가 참 어려운 거고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1년 동안 계속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지금 개혁적인 성향이 됐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의심이 간다. 너무 부정적으로는 얘기하지 맙시다. 고소고발 당하면 어떡하려 그래. 근데 누가 하든 사실은 그렇게 뭐 기대는 안 되는 원내대표단 후보들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에 안 차요. 그래서 한 가지만 알겠어요. 남인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4명 중에 그렇게 치면 그래도 박광원보다는 낫다. 누가 되든.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더 밀려서 이게 쉽게 말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될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 원내대표를 놓고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게 생각하기 싫은 경우고 없어야 되는 경우지만 당대표가 없어갖고 당대표의 권한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순위가 최고위원인 정청래가 아니라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그 모든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임시의장이라든지 의결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일에 비대위를 차리더라도 지금에 있는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차려야 된다면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성이 높은 사람인 거고 조금이라도 우리 쪽에 선명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이게 결국 표결권은 국회의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만일에 홍익표가 뽑힌다고 하면 박강원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비관적인 거죠. 그나마 우원식 의원이 뭐 이해찬계라고도 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한 사선인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말로는 그래요. 초선 의원들이 출마를 권유를 많이 했다. 결국은 이제 초선 의원들 생각에 밀 사람이 없으니까 우원식 의원이 나서주면 저희가 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의 중지가 모아졌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뭐 추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말도 안 돼. 추대는 말도 안 되고.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거쳐가지고 우원식 대표가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매우 미세한 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깜짝 놀라게 뭐 60, 30, 20 60, 20, 20 같은 형태로 깜짝 놀라게끔 많은 표들이 우원식한테 몰린다고 치면 이제 수박의 계절은 끝났다. 얘네들이 내부에서 지네들이 직접 움직이는 표 말고 진선 수박들 말고 가성 따라오는 초선 의원이나 갈대 같은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완전히 사라졌구나라는 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누가 뽑히든지 간에 저쪽 애들은 대화 안 합니다. 당연하죠. 박광원이가 도대체 저쪽 대표 만나가지고 뭐 얻어낸 협상이나 뭐 기타 관련해갖고 연결고리 뭐 뭔가 이렇게 같이 협치를 통한 법안 조정이라든지 이런 의사일정 조정을 성공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지네 편인 박광원하고도 전혀 거래를 안 한 여당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더 우리한테 안 좋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누가 뽑히더라도 여야 협치는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다양한 어떤 변화는 하나가 생겼습니다. 조정훈이 그만두는 바람에 조정훈이 우리 쪽이었는데 저쪽으로 건너갔잖아요. 아, 조정훈이 우리 쪽이었구나. 우리 와. 쪽 몫이었죠. 야, 나는 근데 이제 배신자였잖아. 하는 말만 들으면은 우리 쪽 처음부터 우리 쪽이었던 적이 없어. 맞아. 그래서 근데 이게 대놓고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법사위원회 자리를 한나라당 없어졌어.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법사위원 자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몫으로 되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가결권을 되찾은 거야. 물론 의장이 지랄 갖고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더 심한 내부의 간자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나가는 거를 제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의장이 붙들고 늘어져도 간사를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이제 올릴 수 있는 법사위에서의 다수를 되찾았다는 점. 이거는 큰 거예요. 근데 거기 자리 원래 제3정당 자리일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뭐 가겠네요. 용해인 의원이 용해인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딱 가겠죠. 좋겠네요. 용해인 네. 의원님.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누굴 넣을 거냐를 놓고 또 사보임 한답시고 또 난리를 칠 건데 어찌 됐거나 국짐은 아니었다. 국짐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래서 앞으로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네, 이 후보자 개소식에 야권이 총 출동을 했고요. 수박들이 여기에 전혀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수박들의 입지가 지금 좁혀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뉴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진교훈 후보자의 개소식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추미애 전 대표랑 정청래, 장경태,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또 조정식 사무총장 참석했고요. 또 김민석 정책위 의장,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강선우, 진성준, 한정혜 의원 등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근데 고민정은 왜 안 왔을까? 당연히 안 올 거고요. 왜 여기에 이낙연, 정세경, 문희상이 껴가지고 숟가락을 얹었는지 물론 뭐 대통합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깔끔하게 고민정처럼 오지 말지. 어? 왜 여기에다가 숟가락을 들이밀라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성갑석도 안 왔네. 근데 수박은 수박답게 굴어야지. 지금 낙지가 하고 있는 거 보면 화채 같아요. 얼음도 섞이고 다른 후르츠도 섞여가지고 나는 수박이 아니야 하고 희석을 하려고 여기저기 막 들이대고 있는데 존재감이 사실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찌됐거나 뭉쳐진 모습을 보여줬고, 뭐, 본격적으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만, 선거전은 시작 안 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오차범위 밖에서 리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5%나 나오더라고, 저쪽 진영이. 그거는 참 매우 실망스럽다. 27밖에 안 나오던데. 보니까. 뭐 35대 44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뭐 그보다 낮게 잡는 것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여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그것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어떤 여론의 바로미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론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원래 이쪽은 이제 저쪽이 유리했었던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다음에도 선거할 사람들인가 보고 아마 안 온 사람들은 은퇴를 결심한 사람들인가요? 가봐야 욕만 먹지. 어. 그런 생각인가? 어차피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직서 써놓고 지금 내일 제출할 건데, 야, 오늘 회사에서 단체로 야유회 있으니까 와. 그럴 때 안 가는 심정이랑 비슷한 거겠죠.